IBM, 노키아, 인텔.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독점 프리미엄을 잃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도 바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오픈 AI가 손을 잡고 독자 칩 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독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요, 과거에 IT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이 지금 엔비디아에게 다시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엔비디아는 다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이슈를 다뤄보면서 역사 속에 살아남은 IT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시장은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GPU가 독점을 해왔죠.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다 보니 비용이라든지 공급망, 문제, 기술 종속 리스크가 상당히 컸었던 건데요. 오픈 AI는 자체 칩이 필요했고 브로드컴은 설계와 제조 역량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맞손을 잡으면서 엔비디아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태칩 XPU, GPU와 차별된 이 이름을 일컫는데요. 외부 판매용이 아닌 오픈 AI 내부용입니다. 자, 이거를 챗 GPT 훈련과 추론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성과가 공개되면은 과연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 이거 진짜 대안이 가능하겠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위협을 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브로드컴의 실적과 $100 계약, 상당히 큰 의미도 부여를 합니다. 호크탄 CEO가 새로운 고객이 $100억 주문을 약속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고객이 바로 오픈 AI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년부터 이 같은 결과는 양산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매출화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시장의 반응은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 균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브로드컴 주가가 한때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이번에 브로드컴도 AI 반도체 큰 손으로 올라서겠다라고 기대를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죠. 자, 이렇게 시장은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연합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자체 칩을 만든다는 것은 AI 반도체 판도에 큰 균열을 나타내는 신호탄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독점 공급자 위치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이고, 그리고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AI 시장에서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살펴볼 것, 과거의 사례를 추론을 해보면서 엔비디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무너진 사례, 바로 IBM과 노키아, 인텔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BM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IBM은 1970년대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과거에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PC 시장이 커지면서 IBM의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20%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IBM 이후에 PC 사업을 매각하거나 조직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 핵심 서비스 컨설팅 분야로 전환을 하게 되었죠. 두 번째입니다. 노키아의 몰락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40%나 선두를 해왔던 기업인데, 이 회사 역시 스마트폰 혁신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여러 전략적 오류로 기술 혁신이라든지 관료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키아는 사라졌고 현재 통신 장비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살아난 트럼프 정부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텔도 과거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텔 인사이드로 CPU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했었죠. 모바일과 AI 전환 시대가 오면서 ARM,
AMD 시장을 잠식을 당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몇 년간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 시장 전략회의라든지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고전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수로 인해서 다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인텔입니다. 자, 노키아, 인텔, IBM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뭔가요?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더불어서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대응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엔비디아도 발빠른 대응이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열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점 사례를 유지한 이 세 그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990년대까지 윈도우 OS 시장을 장악했지만 모바일 시대로 전환해서는 다소 뒤처졌던 기업인데요. 하지만 클라우드, 오피스, 구동 모델, AI 전략을 통해서 재도약을 하면서 업계 상위권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두 번째입니다. 애플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PC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지만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앱스토어 기반으로 에코시스템을 폐쇄적 독점 구조를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 애플이죠. 세 번째입니다. TSMC인데요. 수십 년간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말 그대로 기술 리더십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기술 투자와 생태계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은 제품 혁신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생태계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경쟁자를 따돌렸던 독보적인 기술력이었던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패러다임이 GPU, 그러니까 ASIC, NPU, TPU로 바뀌게 되면은 이 GPU 독점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당장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생태계 때문인데요. 저는 엔비디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쿠다의 생태계 정말 막강한 화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락인, MS 윈도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남은 이 생태계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GPU와 네트워크, AI, 서버치까지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이 이것저것 쳐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나왔던 생태계 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ARM이라든지 RISCI 그리고 이것들이 도전을 하더라도 이 범용성 생태계와 규모에서는 따라오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엔비디아의 위협을 가하는 브로드컴과 오픈 AI 앞으로 여러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올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